수열 조금만 봅시다. H 단원 펼쳐주시고요. 기본적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해당하는 설명을 일단은 생략을 할 건데, 반응 보고 너희 머릿속이 굉장히 잘 백업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포맷되어 있는 것 같으면 설명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반응 조금 해주시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괜찮아. 자, 일단 우리 기본부터 한번 볼 건데, 얘를 46번 문제 한번 볼게요. 많이 어려운 형태는 아니고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어. 등차 수열이고, 우리가 수열에서는, 특히 등차에서는 뭐뭐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첫 항과 공차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일반항에 해당하는 형태는 공식으로 가져와 보면 a 플러스 n-1의 d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이라는 건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파악하라고 했냐면 1차 함수 꼴인데, 자연수에서만, 변수가 자연수만 가능하다. 실수의 영역이 아니라. 그치? 그래서 직선인데 점 찍혀 있는 형태의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정도로 우리가 성질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등차 수열에 해당하는 등차 수열에 해당하는 합공식을 봐주면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분의 항 개수의 첫 항과 끝항인데 n번째 항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an이라고 이렇게 봐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이거를 우리가 an에 해당하는 식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얘가 2분의 n 곱하기 2a의 플러스 n-1의 d여,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게 너희가 외우고 있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다 정리하면 결국 이 형태 자체가 어떻게 주어지게 될 거냐면 2분의 d에 대한 n제곱과 그리고 1차항 상수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될 것 같아요. 상수는 없다.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보면 얘는 n에 대한 1차항과 2차항만 있는 형태의 수식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게 돼요. 맞아?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에 해당하는, 다시 SN이라고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는데 2의 n제곱 플러스 4n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얘는 n에 대한 2차항과 1차항만 있기 때문에 이 수열은 뭐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2차항에 대한 개수를 봐주시게 되면 이 2차항의 개수의 위치가 누구랑 같냐면 2분의 d랑 같아지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공차가 뭐래요? 4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 n의 2차항 앞에 있는 요 개수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d가 된다고. 됐지? 그럼 우리 공차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 뭐를 바로 파악하시면 되냐면 첫 항 파악하시면 돼요. 이러면 일반항 구하기가 쉬워지게 된다고. 요거 됐어?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어. 선생님 근데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요런 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2n제곱에 플러스 4n인데 상수가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상수 있는 친구들은 첫째 항 따로고 둘째 항부터 뭐가 된다 그랬어? 등차 수열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첫째 항 따로 써주시면 되고요. 맞지? 그럼 똑같아. 그럼 우린 뭐까지 구하시면 돼? 둘째 항부터 시작하시면 돼. 근데 동일하게 뭐가 되는 거야? 공차는 d가 되는 거고요. 첫 항, 둘째 항 구해서 일반 항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친구들이 등차 수열에 해당하는 성질이라고 기억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오늘 조금 연습은 할 거야. 알겠지? 어려운데. 뭐가요? 연습 시킬 거야. 기다려봐. 준영아 잘생겼어. 괜찮아. 오늘 좀 잘생겨 보여. 핀잔 주지 마, 이 새끼야. 삐진다고.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46번을 보시면요. 가족권에서 A6 플러스 A8인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차 중항이 적용이 돼야 돼서 이 값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2배의 A7이랑 같아야 돼. 맞아? 그럼 우리는 얘네가 뭐라는 이야기냐면 A7에 해당하는 요 수열이 뭐라고요? 0이라고요. 요걸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야. 맞아? 요거 파악할 수 있게 된 거고, 그 다음 나조건을 통해서 봐주게 되면 6번째에 해당하는 절대값이랑 A7에 해당하는 절대값에 3을 더한 게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 이 A7은 뭐였으니까 0이기 때문에 우린 따라서 A6에 대한 절대값이 3인데
문제 자체에서는 공차가 양수라고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맞아? A6에 해당하는 값은 뭐가 돼야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친구들이 뭐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일반항 구해서 문제 풀어나가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됐지? 일반항 구하는 거는 굳이 연습 지금 안 해도 괜찮지? 맞지? 탕후루지? 괜찮아? 됐지? 이렇게 해주시면 46번 깔끔하게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문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좀 넘어갈 거예요. 도형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금 내가 판단했을 때 크게 어려운 게 없거든? 그래서 요거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면 도형에 대한 성질이 조금 부족하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요건 가져와서 질문하세요. 알겠지? 질문해 주시고 페이지 넘어갑시다. 페이지 넘어가서 54번 한번 볼게요. (54번에) 모든 항이 뭐래요? 모든 항이 양수고 다음 조건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A4 플러스 A6에 해당하는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인데 맞지? 요거 구해야 되는데 우리 보시면 지금 문제 자체에서는 가조건이 모든 실수 n에 대해서 2배 a의 n 플러스 1이랑 an이랑 a의 n 플러스 2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서 얘가 나타내고 있는 게 야 수열 a는 뭐란 뜻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렇지. 얘는 등차라는 이해가 되는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조건을 봐주시게 되면 나조건에 해당하는 식은 A3 곱하기 A22가 뭐랑 같냐면 A7 곱하기 A8에다가 10을 더한 것과 같아요 라고 주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맞죠? 이렇게 적혀 있고 그러면 얘네를 어떤 기준에 맞춰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나도 잡다 보니까 그냥 제일 편한 게 그냥 그대로 가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간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A3을 첫 항과 공차의 합으로 표현을 할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얘가 뭐냐면 A 플러스 2D야.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A 플러스 21D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우변도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A 플러스 6D고요. 얘는 A 플러스 7D가 돼요. 플러스 10 이렇게. 이게 장점이 뭐냐면 D제곱도 소거가 되고 A제곱도 소거가 되는 형태예요. 맞지?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이제 좌변 정리하면 A제곱에 플러스 23D에 AD에 플러스 42D제곱이 되고 우변은 A제곱에 플러스 13AD에 플러스 42D제곱이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10이잖아. 이렇게 해서 좌우변에 누구누구 날아가고 42D제곱 A제곱 날아갈 거고 13AD 이항시켜주게 되면 10AD가 뭐가 되냐면 얘가 10이 되는 거고 따라서 A 곱하기 D에 해당하는 값이 1이 되는 상황이거든. 그치? 맞아? 그리고 나서 우리가 A와 D 값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AD에 뭐는 알고 있는 거야? 곱은 알고 있는 상황이지.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는 A4, A6도 똑같이 풀어볼 거야. 그럼 A4, A6도 똑같이 풀어보면 A 플러스 3D가 되고 A 플러스 5D가 되거든. 그럼 얘네는 2A에 플러스 8D란 말이야. 여기까지 맞아? 자, 그리고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건 내가 계속 반복하는 건데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3. Number 1. 완전 제곱식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두 번째, Number 2. 상기, 아이씨, 오케이. 나 보통 상기 제일 마지막에 쓰는데. 세 번째, 미분. 맞아? 완전제곱 못 쓰죠? 2A 플러스 8D를 완전제곱으로 표현을 못 하잖아. 지금 상황에서. 미분 쓸 거 없지? 산술기회를 쓸 건데 산술기회를 쓰기 위해선 두 항이 둘 다 양수여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둘 다 양수인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항이 양수라고 되어 있어서 첫 항도 양수여야 되고 공차도 양수여야 돼요. 맞아? 그럼 얘네를 뭐? 이렇게 넘겨서 생각하시면 끝.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답이 8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렇게 해서 54번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친구들이 57번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57번 지금부터 볼 거고 요거는 별표 한번 쳐주셔도 괜찮다. 예, 57번 문제는 뭐 굳이 따지면 따끈따끈한 모의평가 기출이라서
지금 이제 자습실에 있는 조교 언니한테도 많이 가르쳤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 작년에 가르쳤을 땐 요거를 풀어줘야 됐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고 등차죠. 등차고 지금 보면 bn이라는 수열은 an과 a의 n 플러스 1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맞지? 맞아? 지금 너희 하나 내가 이전에 설명 한번 했었는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얘들아, 우리가 어떤 등차 수열이랑 또 다른 등차 수열을 더해주게 되면 얘는 새로운 등차 수열이 돼요. 이해돼? 이걸 내가 수식으로 한 번만 더 적어줄게. 왜냐면 an을 우리가 써주면 a 플러스 n-1의 d가 될 거고 d1이라고 잡을게. bn은 b 플러스 n-1의 d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네가 a 플러스 b라는 첫 항을 가지고 d1 플러스 d2라고 하는 공차를 가진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등차 수열끼리 더하는 경우나 빼는 경우는 뭐가 된다고요? 등차 수열이 돼요. 요거 이해됐어? 그럼 봐. bn은요. 등차 수열 an이랑 등차 수열 an 플러스 1을 더한 거기 때문에 bn이라는 수열도 뭐가 될 거냐면 등차 수열이 될 거야. 그리고 얘가 공차가 d라고 하면 bn에 해당하는 공차는 2d가 될 거예요. 요 정도 파악은 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요거 됐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거 연습 안 되면 구도 자체가 안 보여.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보면 A라는 집합은요. 봐봐. A1, A2, A3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난 어떻게 쓸 거냐면 A2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라고 쓰고 그럼 이전에 A1은 마이너스 4에서 공차 D를 빼야 돼요. 맞지야? 그럼 마이너스 4에서 공차 D를 더하는 거고 마이너스 4에서 공차 D를 2번 더하는 거고 마이너스 4에서 공차 D를 3번 더한 게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돼요. A 집합. 맞지? 맞죠? 이렇게 돼. 그다음 B라는 집합은요. 얘네들을 더한 게 B1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D가 돼요. 맞아? 그다음 얘네들을 넣어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8에 플러스 D가 돼요. 공차 2D 된다라고 내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8에 공차 3D를 더한 게 돼요. 맞아? 그럼 2D씩 더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은 마이너스 8에 5D가 될 거고 마이너스 8에 7D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되지?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얘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집합 A랑 집합 B에 대해서 겹치는 원소가 있는지 파악했더니 얘가 3개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맞니? 맞아? 근데 얘들아 우리가 thinking about을 한번 해보면 얘는 어떤 숫자가 같은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치? 모르겠지만 얘는 D씩 커지고 있고요. 얘는 2D씩 커지고 있잖아. 맞니? 그러면 하나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 다음 애랑 이거 다음 애랑 같아야 돼요. 이거 이해돼? 맞아? 하나가 같으면 A의 입장에서는 다다음이 같은 거고요. B의 입장에서는 다음 게 또 겹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겹친대? 3개! 맞지? 그래, 3개 겹친대. 그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려면 반드시 A집합은 얘랑 얘가 겹치는 교집합의 원소가 돼야 돼. 맞아? 맞아! 요거 이해됐어? 되니? 그럼 B의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가 3개야.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시작의 위치야. 요 놈이랑 요 놈이 같을 수도 있고 맞니? 그럼 이렇게 같을 수 있는 거잖아. 얘랑 얘가 같을 수도 있고요. 얘랑 얘가 같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이해됐어? 요 3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봐줄 건데 첫 번째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D랑 마이너스 8 플러스 D가 마이너스 D가 이게 같대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D 병신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건 애초에 그냥 제끼면 돼. 이거 이해됐어?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요렇게 같을 수 있겠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d랑 같아지는 케이스가 가능하고, 따라서 4는 뭐가 되고 2d가 될 거고, 이때는 공차에 대한 값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생겨. 되셨어? 됐니? 이거 가능한 케이스야, 그냥. 가능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얘가 가능한 케이스면 요 상황에서 우리가 AN에 해당하는 걸 봐주면 AN은요. 첫 항이 뭐냐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2n-8이야. 공차 지금 이거 따라오고 있어요? 언니 오빠들 따라오고 있니? 준영아 잘 풀었어 이거? 조금만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지? 정신 차려봐. 됐니? 연애하지 말고 앞에 봐, 이 새끼들아. 뺨 때리려. 그게 또 사랑이잖아. 그렇지? 난 그렇게 사랑하진 않지만. 자, 이렇게 되잖아. 취향에 따라 좀 달라지잖아.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A20에 해당하는 합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20 대입해서 값 하나 구할 수 있죠. 요거 이해됐어?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요놈 같을 수 있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의 플러스 3d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좌변 4고 우변이 4d가 되니까 공차가 뭐가 돼? 1이 되는 상황이야. 맞아? 그럼 공차가 1이 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일반항을 우리가 하나를 잡아주게 되면 첫 항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됐니? 그러면 공차가 1이니까 얘는 n-6 정도로 봐줄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렇게 해서 각각 20을 대입해서 우리가 전체 합 구하면 문제 마무리가 되는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요 57번 문제는 너희가 일단 잡아야 되는 개념 몇 가지 볼게. 첫 번째, 등차수열 더하면 뭐가 된다고? 새로운 등차수열이 돼요. 그리고 그 등차수열의 공차는 각각의 공차를 더한 것과 같아지게 돼요. 요거 이해됐지? 맞아? 됐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얘네의 교집합의 원소가 몇 개래? 3개래. 그치? 띵킹을 해보니까 그러면 A랑 B가 서로 같은 원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맞아? 얘는 DC 커지고 얘는 2DC 커지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서 2칸 지난 원소랑 B에서 겹친 거 다음에 1칸 지난 원소가 또 만나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다다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런 상황에서 원소가 몇 개가 되려면 3개가 되려면 반드시 135 케이스밖에 없다고. 요거 이해됐어? 그러면 요 135랑 B에서는 연속되는 3개의 원소가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범석증 맞아? 어려웠네요. 어렵다고? 와, 진짜 오랜만에. 어려워. 다 어디서부터야? 범석이한테. 안 돼, 약간 이해된 것 같아. 너 이게 꼽당한다고 이해가 갑자기 되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빨리 얘기해봐, 새끼야. 자, 문제 풀어봐야겠다. 뭔가 어려운 거 맞아. 이거 어려워. 어렵게 풀어봐야지. 아니, 아직 너한테 어려울 수 있어. 이게 약간 존나 옆에서 계속 긁어. 병신 막 이러면서 개그를. 그래서 그치? 지금 여기는 공차가 D만큼이고 얘는 2D만큼이기 때문에 얘는 2칸씩 지나가는 거고 얘는 1칸씩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같아지게 되면 얘 2칸마다 얘가 1칸씩 서로 같다라고 하면 하나가 같으면 얘는 다다음 게 여기서 다음 거랑 같아져야 된다고. 그치? 이거 이해됐어? 그러면 겹치는 원소가 3개가 되기 위해선 A에서는 첫 번째가 같았을 때 다다음 게 밑에서 새 원소랑 겹치게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시작하는 게 그럼 3개가 연속해야 되니까 1번 케이스로 갔든 2번 케이스로 갔든 3번 케이스로 갔든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1번 케이스는 얘랑 첫 번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랑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가 같다는 뜻이니까 불가능. 두 번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랑 얘가 같다는 뜻이니까 공차 2가 나오고 일반항 구해주시면 되고 20 대입하면 블라블라 나올 거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구해주시면 블라블라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놔둬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해서 친구들 봐주시면 되고 자 옆으로 넘어와서 얘들아 239페이지에서 유형 9번 요 내용 있지? 아까 내가 설명했었던 내용 맞니? 설명했었던 내용 239페이지에 SN은 A의 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라고 주어졌을 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맞아? 보여? 거기에서 C가 없을 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되고 등차 수열이 되고요. C가 있을 때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고 여기에서 너희 A의 동그라미 치시고 A n제곱인데 여기 A의 동그라미 치시고 얘가 뭐랑 같다고? 2분의 D 공차의 반이랑 같다고. 됐니? 요거까지. 어디요? A 239페이지 유형 9 박스에 아니고요. 네 여기. 한번 봐봐. A가 2. 멀쩡한 거 같습니다. 그래? 2분의 T라고. 2분의 D야. 아닌가? 왜요? 내가 좀 볼게. 그러면 2분의 T. 나도 괜찮아. 아니, 아까 아, 떴네. 아, 됐어. 아저씨 그냥 외워. SN 공식을 써주면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되지. 맞아? 이거 풀면 2분의 d의 n제곱이 등장을 하거든. 그치? 이게 어디 있어? 여기 a. 그래서 a 값이 공차의 반이란 것 같아요. 됐어? 이렇게 봐주시고 얘들아 요거 관련된 문제가 어디 있냐면 140번 보시면 돼요. (140번에서는) 지금 SN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n제곱에 마이너스 10n이라고 주어져 있지. 그치? 이게 아까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에 해당하는 케이스라고. 맞아? 근데 지금 다시 상수 c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A1부터 뭐란 뜻이야? 등차 수열이 된다는 뜻이야. 지금 주어져 있는 수열에 공차는 몇이야? 공차. 얘들아 A값 뭐니? 1이죠. 그럼 공차는 2배가 돼서 2가 돼. 첫 항 뭐야? 마이너스 9지. 그러면 A에는 어떻게 잡혀야 돼? 2N 2n 마이너스 마이너스 11 이렇게 잡혀야 돼. 맞아? 네. 끝이야. 이러면 우리 일반항 구했고 그 다음 자연수의 개수 구하시면 문제 뜨르륵 풀리는 거야. 그래서 정답 요거 1번이야. 됐니? 요 밑에 있는 것도 동일한 형태로 밑에 있는 거 말고 어디 있었니? 뭐 앞에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요 138번. 138번도 사실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거든. 근데 요 형태로 연습 한번 해봐봐. 알겠어? 요 형태로 연습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반항 한번 구해봐봐. 알겠지?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앞으로 넘어와서 내가 지금 봐주고 싶었던 게 원래 체크를 했던 문제는 100번이랑 101번인데 요거 아마 친구들 푸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돼서 넘어갈 거고 마지막으로 111번 한번 풀어줄 것 같거든. 111번만 한번 보자. (111) 그 범서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 혹시? 얘가 왜? 가만히 제 인형을 뜯었어요. 네 인형을 뜯었다고? 네. 나쁜 새끼네? 한없사가 끊어졌어요. 와, 큰일 났다. 어제 여자친구 맞추고. 어? 진짜? 와, 진짜 이거 어제 빨개졌어, 지금. 진짜네? 대박이야. 사과해. 빠른 사과. 그지? 이럴 때는 더 놀리면 안 된다고. 나도 미안해. 오늘 내가 쌍욕 박아줄까? 너무 화내지 마. 너랑 장난치고 싶었나 봐. 그지? 웃지 마, 이 새끼들아.
연애도 못하는 새끼들이. 굳이. 봐봐. 얘들아, 여기서 bn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봤을 때, 이거 형태를 너희가 잘 보셔야 돼. a에 3n-2랑 a에 3n이랑 더했을 때 2배의 a에 3n-1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거 무슨 말이게? 등차 중앙을 설명하고 있잖아. 그치? 여기서 너희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3n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 이거 항 3개끼리만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AN에 해당하는 수열을 이렇게 쭉 전개를 한번 했을 때 N에 1을 대입하면 A1, A3, A2거든. 맞지? 얘네는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야. 얘네끼리는 등차 수열이야. 2를 대입하면 요거거든. 얘네끼리도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근데 이런 게 등차 수열이 되는지는 몰라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 지금 이해됐니? 이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자연수 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치? 그래서 세 묶음씩은 등차 수열인데 나머지도 전부 다 등차 수열이 되는지는 몰라요. 이거는 조건에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얘네는 뭐니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bn은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3배의 a의 n-1 정도로 파악을 해줄 수 있기는 해요. 이거 맞니? 이렇게 파악해 줄 수 있고 그럼 봐봐. 나 조건에서 bn은 공비가 3이라고 주어져 있었거든? 맞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a의 3n a의 3n-1도 마이너스 1항 얘도 공비가 뭐가 돼요? 3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됐어? 딴 거는 몰라. 딴 거는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거 3개씩 묶었을 때는 등차 수열들이고,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얘네는 뭐가 되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너희한테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4까지 더할 건데, A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더할 거야. 그러면 얘는 A1에서부터 A14까지 더하는 거고, 맞지? 이걸 우리가 BN이라는 수열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지게 되냐면 얘는 A1에서부터 A3까지 총 B1. 맞아? A4에서부터 A6까지 B2. 얘네는 3개씩 주어지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럼 B3, B4까지 더해지고요. 남아있는 A13이랑 A14는 우리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이런 상황이 됐어. 그리고 다시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B1 하나는 여기에 1 대입해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 3배의 A2가 돼요. 맞지? 얘 뭐라고? 3배의 A2라고. 맞아? 근데 얘네 뭐라 그랬어? 등비수열이라 그랬지. 그러면 3배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얘네를 묶었을 때 1, 3, 9, 27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풀이 따라왔니? 괜찮아? 한번 풀어줄까? 네. B1이 3배의 A2고 그럼 얘는 여기에 3배를 곱하니까 3제곱 A2 3의 세제곱 A2 3의 4제곱 A2가 된다고요. 이거 됐어? 맞지? 그치? 그리고 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여기 A2, A5, A8, A11, A14는 얘도 공비가 3인 뭐가 돼? 등비수열이라 그랬지? 맞지? 그러면 A2에서 공비가 1번, 2번, 3번, 4번 곱해진 거지. 그러면 이 A14가 뭐가 돼야 되냐면 81의 A2가 돼야 돼요. 이거 맞아?
A13은 뭐가 될 거냐면 A13은 얘는 뭔지 모르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만 알고 있냐면 이 항 3개를 묶었을 때는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요 A13은 81A2에다가 공차 하나를 빼줄 거야. 우리 계산해야 되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 요거 이해됐어? 되니? 이건 내가 계산 편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일단 먼저 묶었거든. 얘네 묶으면 3A2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27이 돼. 요거 계산하기 쉽거든. 이렇게 더하면 10이고 이렇게 더하면 30이라서 이거 40이 돼요. 81A2가 2개 있으니까 162가 될 거고, 그치? 그럼 요 안에 있는 게 120A2고요. 뒤에 있는 게 162의 A2가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T. 282의 A2의 마이너스 T가 뭐가 되냐면 500이 된대. 이런 상황이에요. 됐어? 자, 이제 가보자. 우린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항이 뭐가 돼야 돼? 모든 항이 자연수가 돼야 돼요. 맞죠? AN에 해당하는 모든 항이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A2는 1이 가능하게 불가능하게? 사실 가능은 해요. 왜냐면 그냥 공차가 0일 수도 있어. 첫 번째에서. 첫 번째 A1, A2, A3. 첫 번째 A1, A2, A3는 얘네가 111일 수도 있다고.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나는 제외시켰을 건데 원래 검증 과정에선 요거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D가 1일 때를 가정을 해주게 되면 괜찮니? D가 1이면 여기가 282가 되고 마이너스 D 값이 뭐가 되니까 500이 되니까 공차가 뭐가 되니? 공차 D의 값이 마이너스 218이요. 이렇게 되니? 맞아? 맞잖아. 응, D가 1이라 했는데. A2 미안. A2가 1이면 미안하다. A2가 1이면 이렇게 했을 때 얘네 사이의 공차가 마이너스 218이 되지. 그러면 우리가 딴 거 제외하고 얘네만 한번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얘네밖에 없거든. 여기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A14는 A2가 1이었기 때문에 1 대입하면 얘 81이 돼요. 그치? 요건 어차피 양수일 거잖아. 근데 A15에 해당하는 값은 81에서 뭐를 빼는 거니까 218을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 음수가 돼요. 그치? 근데 우리는 모든 항이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 케이스가 불가능한 케이스로 바뀌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이거 검증 원래 해야 돼요.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 불가능해요. 한 번 더. 그럼 우린 두 번째 뭐를 해야 돼? A2가 2일 때에 대해서 해봐야 되겠지. A2가 2일 때는 이거 2배 해주면 되니까 얘 2배 해주면 564가 될 거고 D를 뺐을 때 500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 D에 대한 값이 뭐가 되고 64가 될 거고 차례대로 세워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싹 봐주게 되면 81 2배 했으니까 162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64를 빼든 64를 더하든 어차피 양수값이 되겠지. 그럼 얘는 뭐란 뜻이야? 이때 가능하다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A2가 뭐가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우린 A13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64를 뺀 98이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얘 답은 98이야. 됐어? 근데 그 다음부터도 안 되는지 우리가 한 번만 확인해보자. A3이 뭐야? A3이래. A2가 3이래. 그럼 A2가 3이 돼버리면 누구를? 이제 얘를 3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3배하면 몇이지? 이런 800? 46이니? 46 마이너스 D가 500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렇게 될 거고 그럼 D에 해당하는 값이 346. 졸라 커져요. 지금부터는 A2가 하나 커질 때마다 공차가 282씩 커지는 개념이 돼요. 요거 맞아? 이만큼씩 커지는 개념이고 근데 누구는 A14는 81씩 커지는 거거든. 그치? 그럼 얘 243이야. 그럼 요 상황에서 얘를 더하고 빼면 반드시 누가 생겨?
음수가 생기게 되지. 이해됐어? 그 다음 거도 생각해보면 얘는 81 커질 거고 얘는 282 커질 거니까 빼면 또 음수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되셨어? 그래서 2번 111번의 정답이 98이 되는 거야. 되시니? 이렇게 해서 친구들 111번까지 풀어주시면 되고 요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